아저씨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야, 이들아. 나가. 올라가. 내가 왜 나가? 잘 먼저 해가지고 나가. 나이 몇 살이요? 여보세요. 어린애들하고 무슨 장난을 하는 거 지금?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심지어 그녀의 엄마까지 건드린 남자. 아빠를 쫓아내고 엄마와 딸 두 여자를 차지한 이 남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깊은 산속 아빠, 엄마, 딸 행복하게 살고 있던 세 식구에게 어느 날 사냥꾼이라는 남자가 나타난다. 사냥꾼은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가족에게 나눠주며 환심을 샀고 그들은 자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냥꾼은 곧 이 가족에게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약간 어눌한 말투에 남과 다른 행동까지. 이 가족은 사실 모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특히나 가장인 김모 씨의 지능은 7살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냥꾼은 그때부터 모녀를 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냥꾼은 피해자 가족이 만만해 보이자 평생 모은 재산과 집, 그리고 가장인 김모 씨를 내쫓고 아내와 딸까지 차지하겠다는 정신나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폐가를 그 사냥꾼이 내가 얻으라 그런 거야. 데리고 들어가서 그 폐가에 딸린 그 밭에 고추 농사를 져서 같이 나누자고 얘네들 바보들을 꼬신 거예요. 그는 자신과 함께 고추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순진한 피해자 가족들을 꼬드겼고, 그날부터 농사를 핑계로 피해자 가족의 집에 완전히 눌러 살며 서서히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사냥꾼은 가족들의 집을 차지하고 나자 갑자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 순박한 가족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나이는 들었지만 산속을 떠돌며 사냥으로 다져진 그의 힘을 가장인 김모 씨는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사냥꾼에게 딸과 아내를 모두 빼앗긴 채 내쫓기게 된다. 나 그새 샀는 만 먹는다고. 나 그거 씹었나? 그냥 과연 씹었는지 안 먹인가? 선생님. 그렇게 가장을 내쫓는 데 성공한 사냥꾼. 이제 집에 두 모녀만 남게 되자 그는 본격적으로 추악한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골. 경찰조차 찾아오기 힘든 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사냥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침내 본격적으로 모녀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엄마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쓰고 평소에 지 혼자 방을 쓰고, 근데 엄마 보고 할 말이 있다고 저녁에 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 사냥꾼 방을 확인하는 그녀는 엄마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는 사냥꾼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애는 엄마들 말 충격이 너무 컸었고요.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전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신고도 못했고. 이렇게 엄마를 소나기에 넣은 사냥꾼은 본격적으로 딸에게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다. 사냥꾼은 자신보다 무려 30살 어린 여자의 결혼을 강행하지만 결혼을 당한 여자는 이미 세뇌된 상태. 오히려 사냥꾼은 잘못이 없고 집을 떠난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챙겨주고 몸에 좋은 거 다 갖다 주시고 이러시니까 아빠보다는 더 정이 갔고, 아빠가 문제예요. 우선은 전화를 해갖고 꼭 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빠가 가정을 되찾기 위해 사냥꾼을 찾아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날이면 사냥꾼은 두 모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점점 찾아오는 아빠의 잘못이라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엄마 역시 생존을 위해 딸의 결혼을 허락하고 만다. 거기는 산중이고 누가 잘못가요? 우리 애기랑 둘이서 딱 있으면은 죽여도 몰라요. 그렇게 엄마와 딸까지 건드린 그는 드디어 마지막 계획을 실현하는데, 피해자 가족이 매년 국가에서 받는 장애인 수당과 농사로 피땀 흘려 악착같이 모은 돈. 사냥꾼은 그 돈을 딸의 병원비라고 가스라이팅하며 대놓고 빼가기 시작. 나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고 저 병원비 쓰고 생활비 쓰고 이랬어요. 병원을 많이 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확인 결과 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낸 돈은 고작 87,000원. 순박한 시골 가족이 열심히 모은 2,500만 원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보다 못한 TV 제작진이 이 사실을 모녀에게 전달하자 총 지금까지 보성병원에 든 돈이 87,855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2,900만 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니 우리 가자. 여기 쓸 필요가 없겠다. 왜? 비켜!
결국 결심한 듯 입을 열게 된다. 말씀 다 드리면 되겠죠. 얘기해. 일주일에 잘 받은 이상은 때려요. 3시간 넘게 때리죠 거의. 집도 많죠 그냥. 이게 지금 무늬가 아니라 이 자국이 다 피해요. 사냥꾼의 폭력이 두려웠던 딸.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이 지경이 되도록 피해자 가족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던 걸까?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전남 보성으로 시집간 여동생과 조카에게 20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걔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나는 반가웠죠. 갈 데가 없는데 이모네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래.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여동생과 조카. 머리가 깨졌어요. 눈덩어리가 밤덩어리야. 근데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야 제가. 온몸이 멍이었어요. 언니로서 화가 난 그녀는 사냥꾼이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야 간섭을 하시려면 뭔가 제대로 아시고 간섭을 하시든가. 나는 걔네 언니고 걔네 이모니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 야 이미 살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라고 좀 제발 좀. 생각보다 강력한 사냥꾼의 반발. 어렵게 친척을 찾아왔지만 이미 사냥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있던 모녀는 결국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폭력이 있을 때마다 도망쳤다 돌아갔다를 계속해서 반복. 결국 참다 못한 제작진과 친척, 남편까지 힘을 모아 사냥꾼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아저씨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의기양양하게 등장한 사냥꾼. 먼저 해가지고 나가. 여자는 자신의 여동생을 건드리고 조카와 결혼한 남자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나이 몇 살이요? 여보세요. 어린애들하고 무슨 장난을 하는 거 지금? 몇 번 때렸어요 얘를? 에? 여러 번 때렸어. 때릴 때 얼마나 심하게 때리셨어요? 모르겠어. 선명하게 남아있는 핏자국까지. 결국 사냥꾼은 경찰에 끌려가게 된다. 사냥꾼이 체포된 후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가 모녀에게 한 몹쓸 짓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오직 폭행에 대한 죄만 그에게 물었고 폭행죄로만 기소가 됐고 성폭행 관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결국 폭행으로 3년형만 선고되었고 현재 출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형량은 고작 3년. 한 가족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 방송 이후 시간이 흘러 이미 3년을 채운 그는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상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피해자에게 복수를 노리거나 우리 주위 어디인가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